모래 위에 지은 피라미드는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피라미드는 모래 위에 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래 아래 단단한 지반 위에 지어진 후 그 위에 모래가 쌓인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지반이 피라미드를 받치는 힘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 힘을 지내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지력이라는 힘과 지내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두 단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나 지방 고강에서만은 엄연히 구분됩니다. 우선 지지력은 모든 물체에 받치는 힘을 의미하며 힘의 범위는 지지력의 극한값이 됩니다. 반면에 지내력은 모든 물체가 아닌 지반만에 받치는 힘을 의미하며 지반 지지력의 안전율을 적용한 허용 지지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말뚝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말뚝이 받치는 힘은 우리는 지지력이라고 부르지 지내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땅의 압력에 견디는 정도뿐만 아니라 말뚝 주변의 마찰력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내력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바로 평판 제하 시험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평판 제하 시험은 현장에서 실시되는 시험으로 지반의 허용 지지력 및 예상 치마량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강성 제하판을 지반 위에 놓고 일정한 속도로 하중을 가하면서 작용 하중과 치마량의 관계를 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반의 지지력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험 장치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제하판, 우선 지지판의 경우 KS 기준에선 지름 300mm에서 750mm인 강제 원판을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지판이 놓이는 시험 지반 표면은 반드시 평탄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죠? 따라서 필요에 따라 섞고 가는 모래 또는 시멘트 페이스트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유압잭의 경우 수동식 또는 전동식 유압잭을 사용합니다. 사하중이나 앵커 등으로 최대 하중의 120% 이상의 반력을 얻어야 합니다. 다이얼 게이지, 하중계의 용량은 최대 시험 하중의 120에서 200% 정도입니다. 또한 정밀도는 100분의 1mm로 하고 최대 측정 가능한 변이는 예상 치마량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험의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평판 제하 시험은 지지판 지름의 2배에 해당하는 깊이까지만 흙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시간 효과도 일부만 고려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초에서는 이보다 더 깊은 지층까지 응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하부 지층이 압축성이 큰 연약점토일 경우에는 상부 지층이 파괴되기 전에 하부의 연약층이 먼저 파괴되거나 큰 치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기초폭의 2배 이상까지는 하부 지층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층이 균질할 경우에만 평판 제하 시험의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중을 단계적으로 제하하며 각 하중 단계마다 치마를 측정하면서 하중을 증가시킵니다. 여기서 하중 증가는 예상 지지력의 5분의 1을 넘지 않는 하중으로 나누어 지반의 하중을 가하면서 이때의 각 단계별 하중도 10톤 per 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각 단계별 하중을 가하는 시간은 15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치마가 중지되거나 치마 비율이 일정해질 때까지 제하를 가하여야 합니다. 이때 처음에 결정된 제하 시간은 모든 하중 단계에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마량 측정은 하중 바로 전과 직후 하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안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해야 합니다. 치마 측정은 치마율이 일정해지거나 제하 하중이 시험기의 용량을 초과하게 될 때까지 시험을 계속 진행합니다. 최종 하중에 대한 치마 측정이 완료되면 하중을 제거하고 탄성 반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치마를 측정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중 제하 시험을 통해 측정한 지내력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볼까요? 하중 강도와 치마량의 관계를 나타낼 곡선을 작성하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력 값은 포장 공사 시에 사용되고 구조물의 기초 산정 시에는 지내력 값이 적용됩니다. 허용 지내력은 주로 항복 하중 값의 절반 그리고 극한 하중 값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이러한 허용 지내력이 사용 하중을 면적으로 나눈 값보다 같거나 커야 안정적인 허용 지내력 값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진은 지구 내부의 활동과 판구조 운동으로 인해 지구 내부, 특히 지각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까지 도달하고 이로 인해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입니다. 이때 지진이 최초로 발생한 지구 내부의 지점을 진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원의 바로 위 지표면의 지점을 진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진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지진계를 통해 그 크기를 측정하는데 이를 지진의 규모라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땅과 물체들이 흔들리고 파괴되는 정도를 미리 정해놓은 등급으로 나타내며 이를 진도라고 합니다. 만일 지진이 해저나 해안에서 발생하여 바다 밑이 솟아오르거나 가라앉아 해수면에 변화가 생기거나 해저에 대규모 사태가 발생하면 큰 물결이 일어나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해안에 이르러 평소와 달리 높은 파도가 되는 현상을 지진의 해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진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탄성 반발설입니다. 탄성 반발설은 지면에 기존의 단층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 단층이 가해지고 있는 힘에 어느 부분이 견딜 수 없게 되는 순간 급격한 파괴를 일으켜 지진이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탄성 반발설의 단층을 움직이는 힘의 유래를 설명하는 학설이 바로 판구조론입니다. 현재 지구의 지각은 약 2억 년 전 판게아라는 하나의 초대륙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는 가설인 대륙 이동설로부터 시작된 판구조론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이 유동성 있는 연약권 위에 떠서 이동하며 오늘과 같은 지형을 형성했다는 이론이며 홈제 멘틀 대류설, 해수와 디츠의 해저학장설, 윌슨의 변환단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의 경계는 수렴형, 발산형, 보존형의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판의 이동함에 따라 지진과 화산 등의 지질 현상이 발생합니다. 판의 경계처럼 지진이 잘 발생하는 지역을 연결한 것을 지진대라고 합니다.
보통 지진대는 활화산을 지도상에 나타낸 화산대와 비슷한 경향이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진대는 환대평양 지진대,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중앙해령 지진대가 있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흔들리는 걸까요? 길이가 다른 두 개의 대나무 막대기를 흔들어 보겠습니다. 길이가 긴 막대기는 천천히 크게 흔들리고 짧은 막대기는 빠르고 작게 흔들리는 차이가 보이시나요? 왜 같은 대나무 막대기인데 길이에 따라 흔들림 형태가 달라질까요? 이것은 강성과 진동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강성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성은 길이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길이가 짧을수록 커집니다. 이번엔 진동수 식을 볼까요? 진동수는 강성에 비례하기 때문에 강성이 클수록 더 빠르게 흔들립니다. 즉, 높은 건물일수록 느리게 흔들리고 낮은 건물일수록 빠르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진동수가 같은 주파수의 외력을 만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진폭이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공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명은 지진파가 발생했을 때 구조물이 해당 주파수에 공명하면 진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따라서 공명 주파수와 내진 설계를 고려하여 구조물을 설계하고 구조물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구조물을 잘 버티게 하는 내진 설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내진 설계는 내진 설계, 면진 설계, 재진 설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내진 설계는 지진이 발생해도 전체적인 구조나 내부 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건설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 내부에 철근 콘크리트의 내진벽과 같은 부재를 설치하여 강한 흔들림에도 붕괴되지 않도록 합니다. 면진 설계는 지방과 건물을 분리하여 지진력의 전달을 감소하는 방법입니다. 적층 고무 베어링, 고무 블록과 같은 면진 장치를 지면과 건물 사이에 배치하면 집안의 흔들림이 면진 장치를 통해 완화되어 전달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재진 구조는 다양한 종류의 재진 장치를 사용하여 지진 에너지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관성에 의해 건물이 진동을 하게 되는데 재진 장치가 강성, 감쇄 등을 제어해 건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면진 설계가 가장 안전한 구조이며 재진 설계, 내진 설계의 순으로 안전합니다.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일본의 내진 설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 발생 시 터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터널 등의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도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진 및 지진 경비 기술을 적용하여 지진의 파동이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지진에 대한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화된 콘크리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진 발생 시에도 안전한 터널 운영을 위해 내진 격리 조인트, 내진 확장 조인트, 내진 터널 라이닝 등의 기술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본 내진 터널은 긴급 대피구와 소화기 및 비상전화를 설치하여 지진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입니다. 일본의 많은 터널들은 고급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첨단 감시 시스템을 갖춰 지진 발생 시 터널의 상태를 면밀히 감시합니다. 일본은 이런 여러 기술을 통해 안전한 터널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또 다른 나라인 대만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대만의 타이페이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인 타이페이 101 빌딩의 꼭대기에는 노란 공 모양의 댐퍼 장치가 존재합니다. 이 댐퍼는 건물 무게의 5%에 해당하는 660톤의 무게를 지니고 있으며 건물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댐퍼는 스프링형 댐퍼로서 건물의 정상부에 부착된 스프링과 다리로 연결된 웨이트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이 흔들리면 웨이트 블록이 움직여 스프링을 압축하고 압축된 스프링이 지진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여 건물의 흔들림을 줄이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초고층 건물의 댐퍼 장치는 일본의 도쿄타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타워에는 지진 발생 시 건축물 내부의 액체를 통해 지진의 진동을 흡수하고 흔들림을 줄이는 액체형 댐퍼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내 내진 설계 구조물 중 교량은 어떻게 지진에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진 격리 받침이나 댐퍼, 충격 분산 장치, 낙교 방지 장치 등 다양한 내진 장치들이 보강을 위해 적용되어 있습니다. 댐퍼는 지진력을 저감시키고 충격 분산 장치는 외부의 충격이 교량 구조물 전반에 균등하게 분산되도록 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킵니다. 낙교 방지 장치는 교량의 받침부 또는 신축 이음의 파괴로 발생할 수 있는 교량의 낙교를 방지하는 이중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진 받침 역시 지진의 관성력을 줄여주어 이러한 장치들은 지진으로부터 교량이 받는 피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진 교량과 면진 교량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진 교량은 하중 배분으로 저항력을 증대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고 면진 교량의 경우 고유 주기를 길게 하여 공진 현상을 회피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진 교량의 경우 지진력 저항을 위한 구속을 증가시켜야 하고 반면에 강성 역시 증가시켜야 합니다. 면진 설계의 경우 구조물의 주기가 증가해야 합니다. 또한 구조물의 진동응답 제어를 위한 에너지 흡수 장치나 점성 댐퍼, 마찰 댐퍼 등 외부 감쇄 장치를 적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끝.